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좀 횡보를 하면서 제가 그 수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형태로 지금 수렴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저항을 뚫어서 조그만한 삼각 수렴 안에 들어갔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어떤 관점이 또 있을 수 있냐, 요렇게 이제 수렴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탁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여기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이 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얘가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은 매우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렴하는 동안에 알트들이 지금 나름 숨통을 트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도미넌스가 어쨌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서 알트들이 이제 자발트들이나 이런 애들 위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메이저 알트들도 슬슬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라고 하는 애들이 뭐 엑시라든가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이런 애들이 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만약에 뚫잖아요. 34,800이나 이 정도를 뚫고 여기서 뭐 리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35,000, 뭐 37,000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그렇고 다시 비트코인의 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어쨌든 여기서 뭐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요 위에 열려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죠? 60%대까지는 좀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좀 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알트코인장이 또 오려면 얘가 이 이동평균선 라인이죠. 지금 54%가 돼 있는 이 라인을 밑으로 가준 다음에 이렇게 가준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차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미넌스의 고점이 여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알트장의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타이밍이 좀 빨라 보이는 것이, 뭐 토탈2도 그렇고 지금 보면 얘가 알트들이 TO를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 시총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러한 형태의 좀 수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동평균선이 모이기도 하는데, 얘가 어찌됐든 간에 이 지점, 요 검은색 라인,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라인, 이곳을 돌파하면서 안착한다면 그때부터 알트장이 시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미넌스가 오른다라는 구조로 가면 얘는 이렇게 수렴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주봉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도미넌스가 꺾이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얘는 알트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좋아하는 장이 조금 더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신호가 드디어 떴어요. 파란 색깔. 보면은 여기도 이 파란 색깔 뜨고 할 때 보면 본격적으로 이게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돌입하는 그 기울기를 마련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보면은 얘가 여기서 골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알트가 이 수렴을 만들고 있다는 거라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도 이 수렴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그럼 그래봤자 비트코인이 좀 오르는 기간 한 2달 많으면, 아니면 한 달 정도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그 시점이 오면 그때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왜냐면 이 상승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이미 비트코인이 다 오른 상태에서 알트가 오르니까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있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항상 상승장 초입 부분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반응이 온다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그 두 개로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알트코인이 곧 올라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수렴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낙관적이 맞아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들 때문에 만약에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서 알트코인의 지분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좀 오르기도 했고 조정이 되면서 약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큰 틀에서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것도 좋다. 다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알트가 가만히 있거나 떨어지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 비율을 꼭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도 그 얘기를 하죠. 수렴 이후에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다. 여기 4만까지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빠르게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음을 예상하는 그런 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그때는 진짜 도미넌스가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밴드를 보면 여기서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 밴드를 계속 주황색선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도 이제 여기서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좀 이 움직임들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항상 숏 포지션은 좀 자제하거나 짧게 먹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미 좀 장기 추세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드디어 이게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이 다 씹어먹는 그림. 여기서 이제 이 뒤에 종목보다 비트코인이 더 오를 때 얘는 오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딱 이렇죠. 증시보다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보다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럴 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그때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10월, 11월, 12월 그다음 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 정말 ETF 승인이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때 ETF 승인이 뭐 마지막 데드라인이 3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가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알트코인 불장이 딱 온 다음에 우리가 부첨이 왔던 것처럼 그때도 그거죠.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고 상장을 한 다음에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고점이 나오고 부첨이면 쫙 깔아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ETF도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왜? ETF 승인 전까지 엄청나게 오른다면. 그 움직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요즘 ETF 쪽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상장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한 GBTC는 8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제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자꾸 언급을 안 하다가 이제 요즘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ETF나 이런 부분들을 오면 당연히 그레이스케일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이 자사 암호화폐 금융상품에 대한 40여 종을 ETF 전환할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알트들도 서서히 다 전환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알트를 취급하고 있는 애들이 그레이스케일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얘네 포트폴리오를 위주로도 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덱스를 묶는 상품에 대해서 해당되는 코인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섹터별로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그거까지도 다 좋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유틸리티 애들 중에 RMDR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제가 언급드렸고 이전에 수많은 영상들에서 제가 굉장히 좋게 본다고 언급해 드렸는데 이 코인도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셨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거래소로 입금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줄어들지만 최근 거래소로 입금되는 스테이블량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호재에 가깝다. 거래소 자체의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돈이 옛날보다 좀 적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래소 유지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올렸던 그 스테이블 코인 양보다 지금 적을 수도 있지만 다만 그때보다 다른 건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돈으로 호가가 얇기 때문에 빨리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거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거래소 유지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장이 첫 번째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급하게 시세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장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 생각보다 우리가 2025년에 상승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2024년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소식입니다. FTX 2.0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그 이키가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창업자인 트래비스 클링이 구글의 엔트로픽에 대한 20억 달러 투자는 FTX가 파산으로부터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왜냐? 지불이 완료되는 데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현대 부동산 자산과 고객 예금은 대략 1대1의 비율이다. 왜? FTX가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을 12.5%에서 33% 정도 갖고 있다는, 보통 30%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요 거의 뭐 대주주와 마찬가지예요. 10%만 돼도 사실 한 엄청나게 높은 주주인데 30%면은 정말 대주주급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거를 이제 구글에서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얘네들이 지분이 이제 얘네 구글한테 넘겼거나 하는 식으로 희석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자금을 통해서 FTX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레이스케일 플러스 FTX로 제가 솔라나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솔라나가 진짜 괜찮았다. 잘 가고 있죠. 실제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5.5년 만에 최저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여태까지 상승장에서는 계속 거래소 유지 물량이 올라갔었어요. 왜? 거래소로 다 보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게 상승장의 시작이라면 최초입니다. 뭐가 최초다? 거래소 유지 물량이 사이클 기간 동안 내려가는 그 사이클의 최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호가가 얇아질 거기 때문에 조그만한 돈으로도 쉽게 올릴 수가 있다. 여러분 잡코인들 펌핑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득권이나 이런 애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존 금융세력들도 돈을 써서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거래소 유지 물량을 낮고 호가가 낮으니까 쉽게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통해서 하는 그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변동성이 훨씬 심해질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투자 자문가의 3분의 2가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5% 이상 늘리는 방안. 이게 캐시우드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ETF가 승인이 되고 운용사들이 이제 이걸 뭐 2.5% 그리고 보유 비중을 뭐 5%까지 뭐 늘린다 이러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여기 있죠. 보면은 캐시우드가 2011년에 했던 거지만 비트코인이 5년 안에 50만 달러 도달할 수 있다. 왜? 보시면 기관이 포트폴리오의 2.5에서 6.5%를 비트코인에 할당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2.5%만 편입을 해도 20만 달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6.5%까지 가면 50만 달러까지 간다. 이러는 건데, 그래서 금방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2.5와 5%의 수치를 잘 기억해 보시면요. 자, 보시면 금융 어드바이저 중 3분의 2가 이제 암호화폐 관심부 일반적으로는 1에서 5% 사이인데, 금융 어드바이저 중 3분의 2가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5% 이상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관심도가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산군들보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예전부터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오긴 했지만 사실 타이밍이 되게 좋은 타이밍이긴 해요. 지금도. 왜? 모든 자산군이 지금 반등 이후에 조정을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고 금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만 계속 마이웨이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뭐 어쩌고 하든 전쟁이 나든 뭐 주식 조정을 받든 상관이 없듯이 그냥 가는 거. 이런 애들이 보통 거품이 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자금을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해가지고 위험 리스크에 해칭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막 마구잡이로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거품이 낄 여지가 있고 ETF의 승인이 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돈, 그 다음에 새로운 개인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오른 다음에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ETF라는 것이 내년에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 3월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4월은 또 반감기겠죠. 그러면 5월이나 6월 이때쯤에도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매우 많이 남아있고 우리에겐 좋은 기회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장투픽도 그렇고 여러가지 영상들을 좀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장투를 하는 게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멤버십의 그 성격은 뭐냐면 다 스윙입니다. 스윙. 그러니까 뭐 길게 봐도 한 중기적인 부분 정도? 그 정도로만 보고, 이게 한국 사람들 성격이 되게 급하고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생각보다 한 내가 그 매수를 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안에 결과가 나는 거, 빠르면 하루 만에도 날 수가 있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제가 픽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을 위주로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다 타겟을 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제가 뭐 RNDR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뭐 정확한 가격대라든지 어느 정도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수익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멤버십에서 제공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